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참신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미래 유권자 6명의 청소년 논객을 토론의 장에 모셨습니다. 자, 우리 6명 학생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미래 유권자들을 보니까 오늘 토론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생각이 궁금한 오늘의 라떼는 누굴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라떼 나와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까지 3개국 약사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약사 자격증을 3개씩이나 따신 거예요? 제가 그 나이 때는 시험 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많이 따면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예. 실제로는 뭐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렇게 소개할 때 한 줄이라도 더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여기 계시게 아니라 바쁘게 지금 약국에서 또, 약도 조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미래 유권자들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 아마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분들 대단히 많을 텐데요. 코로나19 백신처럼 어떤 신약이 개발되려면 사실 이제 1단계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동물 실험이 있었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약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네. 뭐 의학, 과학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또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해서 과연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유권자인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 라떼 정재훈 약사의 고민은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할까라고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 실험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문제가. 동물 실험이라는 것,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선생님? 동물 실험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들어본 유명한 철학, 과학을 한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해보고 그 안에 뭐 심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뇌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을 시켰던 거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중세를 살짝 뛰어넘어가지고 19세기가 되면서 또 이제 뭐 독성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이 발달을 하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도출을 해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파블로프라든지 또는 파스테르라든지 이런 이제 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를 발전을 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동물 실험이 이제는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1903년 일이니까 거의 뭐 1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영국의 생리학자 윌리엄 베일리스라는 교수가 런던대 의대에서 이제 해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베일리스는 이제 1년 전에 처음으로 호르몬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과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가 이미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때예요.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2명의 스웨덴 출신의 여성 행동가가
이 동물 실험을 의대나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직접 봐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분들이 교환학생 비슷하게 이제 이 다른 학교 의대에 와가지고 이걸 이제 동물 실험하는 걸 본 거예요. 봤는데 제대로 마취도 하지 않고 개를 해부해서 걔한테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렇게 이제 국립 생체해부 반대협회에다가 제보를 한 거죠. 이게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제 영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동물을 애호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 동상을 세우고요.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 기원전 한 4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300년 동안에 이런 논란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던 동물 실험이 이제 1903년에 이 사건을 말미암아 가지고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고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었던 동물 실험이 1903년 처음 문제가 됐다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게 지금 2021년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미래유권자 배틀 토론까지 왔습니다. 우리 6인의 청소년 농객들은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라고 생각할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반대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송성환, 박서연, 정찬훈 학생이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한다는 찬성팀을 선택해 주셨고요. 이한별, 김진영, 이서연 학생은 동물 실험 금지해야 된다는 반대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미래유권자들의 토론이 끝이 나면 오늘 고민을 의뢰해 주신 라떼, 우리 정재훈 약사님께서는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논리적이었다 하는 팀을 우승팀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승팀과 별개로 토론자들의 투표를 통해 오늘 최고의 토론 왕을 선발하게 됩니다. 찬성팀과 반대팀 토론에 임하는 각오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팀부터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찐찐찐찐찐이야 우리가 진짜 토론. 예, 그래요. 우리가 찐 토론왕이다. 네. 예, 뭐 믿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팀이 진짜 토론왕이다 라고 하는데 반대팀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 못 참죠. 특히나 이한별 학생이 있는데. 아, 그쵸. 자, 이끌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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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오늘은 우리가 토론왕. 박수 치면 안 돼. 지는 거 자, 이렇게 찬성팀과 반대팀의 응원 구호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약사님 어떠세요? 초반부터 치열하죠? 텐션이 굉장히 세네요. 저희가 이 정도 텐션을 이제 유지를 할 겁니다. 이제 토론을 잘 들어주시고 네.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하는 팀을 선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 토론 전의 게임도 좀 저희가 즐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론 전의 게임은 동물 이름, 동물 명이 들어간 노래 이어 부르기입니다. 양팀 대표가 나와서 선공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별 학생 대 정찬훈 학생. 자, 그럼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반대팀부터.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역시 동물 많이 나오죠. 이상아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받았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엉금 기어가면은 아것대가 나온다. 아것대 이거. 아, 잠깐만. 예. 오. 악어 때 물렸습니다, 지금. 자, 이한별. 어깨가 조금 세네요. 자, 5, 4, 3, 2, 1. 와, 반대팀 실패. 자, 이렇게 해서 찬성팀이 이겼습니다. 자, 토론에서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 미래유권자 배틀 토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할까? 첫 번째 토론의 쟁점은 동물권을 해치는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인데요. 찬성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잔인한 고통과 통증이 가해지고 실험이 끝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유기하거나 안락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물학대와 마찬가지인 이런 동물 실험 과정은 동물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동물 실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동물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실험의 잔인성은 여러 사례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 토끼의 눈으로 마스카라의 그 성능을 시험을 하는 건데 그 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3,000번을 넘는 상황으로 이제 실험을 강행을 하다가 이 토끼가 몸부림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물들도 기쁨과 고통을 모두 느끼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찬성팀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통받는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처음에 세게 공격이 나왔습니다. 저도 본 적은 있고요. 굉장히 좀 끔찍하죠. 아무래도 동물들이 좀 고통당하는 모습도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대팀의 생각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이용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인간에게 동물은 식물 자원처럼 자원의 하나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동물 실험들처럼 잔인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재가 이루어져야지 아예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감정적이라고 하셨죠. 근데 인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연이 파괴되고 그 폐해가 지금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잖아요. 이 동물 실험을 계속한다면 더 심한 피해가 또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실험에 사용된 동물이 371만 2,380마리였는데 2010년 132만 8천여 마리에 비하면 9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이 느는 이유는 인체 약품부터 동물 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살충제, 식품 등 다양한 공산품의 독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관련법에서 동물 실험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물 실험에 이용되는 실험 동물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외과 수술을 하면서도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2단계의 실험이라는 겁니다. 동물이 실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동물 실험으로 동물들의 생명을 좀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사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2단계 실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동물 실험에도 단계가 있는 건가요? 이 동물 실험을 할 때도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B, C, D, E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D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한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진통제라든지 마취제 같은 걸 줘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을 말을 하고 네.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런 고통이 유발이 되는데 어떤 이제 이유가 있어가지고 동물들한테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마취제라든지 진통제 같은 걸 줄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아, 이렇게 동물 실험에도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고통의 최고 단계, 2단계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동물 실험을 금지를 했어요. 그러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실험들을 다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신약 개발 테스트를 위해서 일반인으로 이제 실험을 하던 중에 부작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연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3R 원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3R이라고 해요? 3R이라고 읽어야 될지 역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R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R이 3개잖아요. 다 약어인데요. 예. 첫 번째 R은 replacement라고 해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안 하고 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게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면 대체를 해서 해라 예. 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R은 reduction인데요. 가급적이면 동물의 수를 최소로 줄여서 실험을 해라 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refinement, 그래서 뭐 정제, 완화 이런 뜻인데 예.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원칙이 또 따로 있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가피하게 좀 할
할지언정 동물 실험에 있어서도 동물권이 좀 보장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3할 원칙은 노력일 뿐입니다. 2013년 유럽연합이 동물 실험을 거친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도 화장품에서의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도 2015년 화장품 분야에서 동물 실험 금지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런데도 2019년 기준 실험에 동원된 토끼가 27,001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힘들겠죠? 야, 약사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게?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분야에서는 동물 실험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보존제라든지 어떤 뭐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둬가지고 동물 실험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외 사항도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동물권을 해치는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근데 왜 학창 시절에 그저 뭐 저기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개구리 해부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해봤는데 그래요? 네,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람의 장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개구리 신체 장기가. 예. 그래가지고 조금 어릴 때라 그런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야, 한별 학생을 해봤는데 저는 그럼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었나? 그 정도였나요?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개구리 해부 실습을 했었는데 네. 뭐 막 감정이 벅차오르거나 막 그러진 않고 그냥 모두가 신기했었었어요. 저는 뭔가를 죽이거나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것을 되게 무서워해서 물고기나 진짜 잠자리 한 마리 잡는 것도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모기는요? 모기도 절대 아직까지 손으로 못 잡아요. 말도 안 그래요? 돼요. 모기는 잡아야지 맛이. 네. 모기는 이렇게 차라리 나를 뜯어라. 오, 예. 근데 개구리 해부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되게 수업 전에 엄청 긴장하고 막 개구리 쳐다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해서 수업이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나 더 힘드셨겠네. 우리 성환 학생은 어땠습니까? 저요? 예. 저 막내라서요. 아직 해부 실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해부 실습이 그죠? 예. 생소한 학생도 있고 해봤다는 학생도 있고. 근데 이게 말이죠. 2020년부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동물체를 갈라서 내부 구조를 자세히 조사하는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송성환 군은 그러니까 졸업 전에 해부 실습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법으로 금지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미성년자들이 동물 해부 실습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을 해부하는 대학 및 기관의 연구자들과 달리 미성년자들은 학습을 위해 동물 해부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물의 내부 기관에 대한 시각적 자료 및 문서가 풍부하고 최근에는 동물을 본떠 만든 모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혹은 시체를 활용한 교육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학생들이 동물 해부 실습에 참여하면 자칫 동물은 인간이 함부로 다뤄도 되는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동물보호법은 정말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 해부 실습에 미성년자랑 성인이 상관이 있나 싶습니다. 뭐 단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의 꿈이 의학, 생물학 계통이라면 도움이 될 텐데 지원을 받아 희망하는 사람은 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실 자칫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 해부 실습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참 많이 갈리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할까의 두 번째 토론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의학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 아니다, 입니다. 자, 의학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의학은요, 여러분들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물학적 사실을 밝혀내서 의학적, 과학적 성과를 이룬 것은 물론 많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시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또 예를 들면 그 캐나다에 벤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당시 그 당뇨병은요, 20살을 넘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죽음의 병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벤팅의 실험에 90여 마리 정도의 개가 사용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인슐린을 개발함에 있어서. 네. 예. 하지만 네, 동물 실험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7년 독일의 한 제약사가 임신 초기 입덧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해서 쥐, 기니피그, 토끼 등 동물 실험을 거쳐서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면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5년 뒤 약의 부작용으로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팔다리가 짧거나 없는 선천성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효용성이 떨어지는 동물 실험은 이제 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질병 3만 가지 중에 1.16%만이 동물이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개수로 치면. 네, 몇 개죠? 348가지입니다. 예. 3만 가지의 질병 중 348가지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질병 중에 조류독감이나 광견병, 메르스와 같은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낙타주의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심각한 질병들을 동물 실험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도 금지해야 할까요? 이야, 이게 아주 뭐 팽팽합니다. 그러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적은 숫자라고 해서 넘어가자니 또 굉장히 또 무서운 질병들일 경우에는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매번 이 배틀 토론 옆에서 지켜보지만 우리 청소년 논객들의 논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사님 어떠세요?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일단은 대단히 준비를 잘 한 것 같고 예. 지식들이 정말 수준이 높네요. 워낙에 양쪽이 다 팽팽하고 또 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직까지는 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네네. 말씀이신데, 자,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할까에 대한 찬성팀과 반대팀의 토론, 이제 최종 토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언인 만큼 그 전에 팀별로 의논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토론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동물권 보장을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고기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없이라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맞아. 동물 이렇게 자, 이제 최종 토론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의논할 시간을 드렸는데 그 전에 잠시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의 좀 개인기를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떤 학생이 좀 준비를 했다고 들었? 박서연 학생이 노래 마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노래를 또 똑부러지게 들려줄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해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개어 무지개를 만나죠. 사랑은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환해지고 추웠다 따뜻해져. 사랑은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피어나죠. 두 눈실 떠다니다 스르륵 흩어지는 구름의 모양은 하나로 말할 수 있나요? 투명한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루의 빛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굉장히 상큼하면서도 발랄한 노래를 잘 들어봤고요. 자, 찬성팀에서 이렇게 나온 반대팀 빠질 수 없죠? 못 참지? 예. 못 참지. 제가 춤을 준비했습니다. 김진영 학생이 춤을 이거 준비했다고요? 우유 빛깔 김진영
끝에 보니까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해지네요. 자,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할까? 최종 토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우승팀이 바뀔 수도, 토론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할까? 찬성팀부터 최종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과학, 의료 기술을 위해 수많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험에 쓰이는 실험 동물들은 오로지 실험을 위해서 태어나서 고통을 수반할 실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안락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 죄 없는 동물에게 일부러 질병을 넣고 고통스럽게 하고 끝내 죽이는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 말할 수 있고 동물권을 해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 구조가 100% 같지 않고 공유하는 질병이 1.16%밖에 되지 않아 동물 실험 결과와 임상 실험 결과가 같을 확률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덧 완화제처럼 동물 실험은 통과했지만 임상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동물 실험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나 장기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만든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가 동물 실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오가노이드가 아니더라도 시체 해부, 임상 관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얼마든지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네, 현대의학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 것이 시간이 지나 그 폐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실험 도구로 여기는 동물 실험을 계속한다면 이 또한 언젠간 분명히 그대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찬성팀의 최종 발언 우리 3명 학생의 얘기를 잘 들었고 이번에는 반대팀의 최종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은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강자에게 약자는 도구인 것이고요. 먹이를 구하는 사자에게 사슴은 도구인 것처럼 강자인 인간에게 동물은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할 원칙을 지키는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1.16%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역시 생명체를 존중받아야 하지만 인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물을 살리자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물 실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들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뭐세요? 뭐 고기. 고기 반찬. 예. 샐러드. 네, 고기.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난 샐러드. 이건 그치, 고기 반찬에 샐러드 곁들이면 이해할 수 좋죠. 있어요. 예. 그쵸. 사실 아마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식탁에 고기 반찬이 없었다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오르기까지 동물들은 수많은 되게 잔인한 과정을 거칩니다. 동물권을 보장받지 못한 거죠. 하지만 우린 동물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제도 치킨 먹었는데 말이죠. 아이고. 예. 그 전날은 삼겹살 구워 먹고. 저 어제 삼계탕 먹었는데. 예. 자, 그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허를 찔린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할까에 대해서 용인의 미래 유권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정재원 약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라떼가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전혀 고민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인데 네. 오늘 이렇게 미래 유권자들 토론을 보니까 이게 진짜 앞으로 많은 게 바뀌겠구나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래의 또 주인공들이기 때문에요. 미래 유권자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이제 우승팀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조금 마음이 기우는 팀이 생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약사님께서 선택하신 찬성팀과 반대팀 가운데 오늘의 우승팀은 어느 팀입니까? 과연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미래 유권자인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무 죄 없는 동물에게 일부러 질병을 넣고 고통스럽게 하고 끝내 죽이는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 말할 수 있고 동물권을 해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 임상 관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얼마든지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역시 생명체를 존중받아야 하지만 인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물을 살리자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오르기까지 동물들은 수많은 되게 잔인한 과정을 거칩니다. 동물권을 보장받지 못한 거죠.
하지만 우린 동물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사님께서 선택하신 찬성팀과 반대팀 가운데 오늘의 우승팀은 어느 팀입니까? 오늘의 우승팀은 어느 팀입니까? 또 골라야 되는 거죠? 아,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토론은 반대팀이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아, 자, 토론 자체의 과정은 반대팀이 좋았다. 근데요, 얘기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 이제 동물 실험이라는 게 예. 어떤 뭐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떤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데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래서 예. 양쪽이 다 논리가 뭐 준비도 뛰어났고 토론이 좋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예. 반대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나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 찬성팀의 얘기를 한국말을.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어쨌든 절충이 필요한 문제다. 네, 네. 하지만 오늘 토론 자체는 반대팀이 우승팀입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진짜로 우열을 못 가리겠는데 예, 그 정도로 아주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네. 실은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굉장히 어려운 자리네. 네,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이 그만큼 아주 팽팽합니다. 우승팀과 별개로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직접 뽑는 오늘의 토론 왕도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인의 우리 미래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오늘의 토론왕 이제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토론왕은요. 자, 투표를 받은 박서연. 또 있습니다. 공동 1등 송성한 학생입니다. 자, 공동 1등 발표했습니다. 박서연, 송성한 축하드립니다. 누가 이쪽에서 나왔어? 오늘의 토론왕 우리 두 명의 학생에게는요. 우리 정재훈 약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떤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예. 학생들이 약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순간 저도 약 생각했어. 좋은데 저는 너무 좋은데. 아, 음식인데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예. 초콜릿. 초콜릿 완전 좋아하는데. 자, 오늘 미래 유권자들과 함께한 정재훈 약사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 학생들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 좋았고 동물 실험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되느냐 이게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미래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또 대단히 기뻤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선. 자,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다음 주에도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선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